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9일 새벽 추미애 경기지사는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립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입니다.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수사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홍기현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의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독일 검찰도 기소를 입맛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소 법정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검경 관계는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2020년 검경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21년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의 시대에 맞추어 실무적으로 협력적 수사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대해 협력적 지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킥스를 통해 들여다보고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인 것입니다. 재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안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안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인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 검사는 그냥 행정부 공무원으로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감독 징계할 수 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해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입니다. 자, 고일석 기자는 이미 2년 넘게 보안수사권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지요. 보안수사권이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없었던 걸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파괴하고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기 위해 새로 만든 겁니다. 그걸 폐지하면 안 된다고 지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내란 세력도 얼마니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제외한 형사수사 분야에서의 보안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말하기 좋게 원칙적이라고 한 거지 송치 사건의 검찰 직접 수사를 금지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안수사 경찰 전담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미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제외한 형사 분야에서의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완벽하게 구현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법무부가 2023년 7월 이 시행령을 거꾸로 뒤집어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 원칙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직접 수사 이외의 분야에서 구현했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이때 깨졌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윤 정부 출범 이후 보안수사 명목으로 정치적 목적의 검찰 직접 수사가 횡행했고 이것을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친 민주당 의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청 높이고 있는 보안수사권이 태어난 내력입니다. 올해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일까지 2년 10개월 동안 검찰 보안수사권이 없는 기간을 지냈고 2023년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2년 9개월 동안 검찰 보안수사권이 있는 기간을 지냈습니다. 보안수사권이 이슈가 되니까 안 하던 보안수사 마구 해대는 척하면서 뭔가 생색날 만한 사건을 가지고 언플만 하지 보안수사권 없던 기간과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어 장단점의 비교가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저 보안수사권 없어지면 큰일 날 거라고 죽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5일 매부쇼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올 수 없구나. 이제 돌아오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조건에서 제가 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조건에서 우리는 각자가 뭘 어디서 어떻게 저는 당원도 아니니까 뭐라고 할 방법도 없는데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에 성원해왔던 시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보자. 제가 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제가 보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많은 시민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여론을 새로 만들어내고 대통령이 그 여론을 보면서 자신의 노선을 수정하는 거. 이어 16일 민주당 당원단체와 촛불행동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홍기환 의원 및 고민정, 곽상원, 김남희, 문진석, 모경종,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원 의원께 묻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자고 하며 해당되는 사건을 열거한 후 등을 붙이셨고 해당되는 피해자를 열거한 후 또 등을 붙이셨습니다. 등의 효과는 당원들도 다 아는데 정말 몰라서 예외적이라고 강조하시는 겁니까? 그놈의 등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피해자나 모두 검사과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거 정말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2022년 4월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하나는 개혁법안을 올렸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등을 붙이자고 강요해서 누더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무한 확장해서 남용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등에 얽힌 이 역사를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렬 모르십니까? 21대 대선 공약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였습니다. 등으로 장난치지 마시고 공약을 지켜주십시오. 공소청, 중수청 출범까지 77일 남은 시점에 갑자기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을 부정하는 민주당에 묻습니다. 당원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십니까? 모두가 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당론이 아니었다고요. 거대 공당이 이렇게 가볍게 당론을 부정하는 행태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굳이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당론 위배될 위험 없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필요성 주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건가요? 당신들의 오랜 공약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였습니다. 21대 대선 공약집 38페이지에 나옵니다. 이제 와서 보안이라는 단어를 붙인 수사권을 검사에게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응원봉 광장에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당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께 묻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까지 77일 남았는데 행안부는 중수청 출범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법무부는 검사가 데리고 있는 수사관 6,500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법무부는 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홍보를 세금을 써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법무부는 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21대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을 어기는데 세금을 쓰고 있습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께서는 중수청 출범을 위해 당장 지금부터 준비하고 결과를 국민께 낱낱이 보고하십시오.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은 사퇴하십시오. 검사 수사권 옹호론자는 응원봉 광장이 시민이 원한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이르자 개혁 전선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난동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응징될 것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손에 움켜쥐고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정치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수백 명 국민들의 명단까지 미리 작성해서 일거에 체포하고 전시 작전 방식으로 대량 학살하려 들었던 최대의 또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을 진압한 이후 첫 조처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란의 주도 세력인 검찰의 즉각적인 무장 해제입니다. 그것이 내란의 재발을 막는 마땅한 조처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끌고 그로 인해 틈이 생기자 난데없이 국민 피해론을 내세우는 해괴한 주장이 나오면서 가해자가 보호자로 바뀌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국민 피해론의 문제는 정작 가장 크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을 국민의 보호자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적방하자는 친일 매국 세력이 애국자로 둔갑하고 이들을 처단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했던 역사와 같습니다. 반민 특위에 대한 총공세와 다를 바 없는 공격이 지금 검찰개혁을 향해 다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친일 매국 세력이 타고 올라앉아 권력을 누려온 독재 기구로 자라왔습니다. 그 뿌리를 완전히 뽑지 못한 정치검찰에게는 그 어떤 수사권도 줄 수 없습니다. 이건 또다시 국민을 찌르고 배는 칼을 쥐어주는 꼴입니다. 보안 수사권은 어떤 말로 해도 결국 수사권입니다. 그걸 다시 주자는 것은 살인 강도에게 칼을 다시 주어주면 개가 천선해서 수술칼로 쓸 거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은 검찰이 아니라 조폭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죽여온 무기를 존재하지도 않은 검찰의 선의를 인정해 주면서 제대로 쓰도록 해주자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그리고 단호하게 박탈해야 합니다.
범죄 집단, 정치, 검찰을 철저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몸통이었던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철저히 박탈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집니다. 정치검찰의 수사권 사수를 위한 전면적인 공격은 내란 세력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작 전문, 조작 전문 수사기관, 정치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내란 청산이고 인권보호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의 제1관문입니다. 13 내란을 함께 제압했던 민주당이 정치검찰의 난동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온갖 우려를 쏟아내는 분들께도 요청합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건들지 말고 수사관 기관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놓고 수기합시다. 역사에 다시 없을 검찰개혁의 기회를 또다시 날려버린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